어제 오가는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를 많이 맞은 터라 오늘 보면 좀 얼룩덜룩할 줄 알았는데 좀 더 출근할 때 보니까 깨끗하네요. 비가 많이 쏟아지긴 했어도 대기질이 깨끗한 상태에서 내린 비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날이 이거 오프닝 쓸 때만 해도 좀 흐렸는데요. 지금은 하늘도 맑습니다. 구름이 대관령 같습니다. 창문 좀 열고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집에 계시다면은 지금 창문 열고 정말 마스크 벗은 채 크게 들이마셨다가 크게 내쉬어 보시고 깨끗한 공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목동 상공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참 좋네요. 구름이 대기질도 좋고 너무 예쁩니다. 자, 조혜영님, 엄청 깨끗한 하늘이에요. 맑은 날씨만큼 기분 좋은 아침. 허지웅쇼 잊지 않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옹디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혜영님도 건강하시고. 안유민님, 흐릿하다. 햇빛이 비치네요. 저 지금 옹디말 듣고 창문을 열어보니 공기도 정말 좋네요. 기분까지 좋아지는 아침입니다. 송차선님, 눈 덮인 대관령 갔을 때 기억이 나네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새 출발하는 느낌 나름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이 이제는 참 너무 드물다 보니까 이런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맙고 좀 소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질 좋은 날이 별로 없으니까요. 창문 열고 공기 많이 들이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화요일이에요. 마침 또 어제가 3.1절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3.1운동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선킹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두 분은 뭘 하며 3.1절을 보내셨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축사 생방송으로 보고 또 이 3.1절의 의미를 짚어보고 오늘 방송 준비를 했죠. 아, 그래요. 별로 하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아마 전국 곳곳에서 3.1운동 관련된 행사도 하고 그랬겠죠. 저도 이제 거기에 몇 개 참여하고 그랬을 텐데 저도 사실은 참여한 게 방송으로 몇 개 뭐 녹화해 놓은 거나 녹음해 놓은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3.1절 기념식 보면서 특히 이제 뭐 탑골공원이 또 새롭게 이제 조명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02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페북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연달하고 그렇게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쁜 날인데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독립기념일인데 그렇죠. 3.1절이 임시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뭐 3.1절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었고 독립기념일, 독립선언, 독립선언 기념일, 독립기념일 둘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우리 또 MC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독립기념일 말씀하셨잖아요. 독립기념일이 이게 1776년 7월 4일이에요. 1776년 7월 4일이 한참 독립전쟁 중이었거든요. 이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죠. 발표한 날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775년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전쟁 중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을 지금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지금 맞아요. 지정해서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독립이 이루어진 거는 훨씬 나중입니다. 몇 년 뒤에요. 1787년에 헌법 제정되고 1789년에 이제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3.1절은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로 그렇죠. 봐도 봐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이 뭔가요? 포스 줄라이 그 독립기념일을 기리는 것만큼 지금 영어하신 거예요? 포스 줄라이. 그만큼 우리가 이 3.1절을 그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잘 모르겠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 사실은 3.1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재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뭐 중국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을 따라서 이제 답사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항상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김구 선생의 부인이었던 최줄래 선생의 묘비예요. 근데 한쪽에는 돌아가신 날을 적었고 한쪽은 태어난 날을 적었고 한쪽은 돌아가신 날을 적잖아요. 묘비니까. 보통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단기 4,200 몇 년. 그런데 한쪽은 대한민국 6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4천의 숫자를 넘어서는 게 6이라는 것인데 그 앞에 대한민국 연호가 붙었고 그 시작은 1919년으로 이제 물론 임시정부가 4월 달에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붙였는데 그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3.1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4,000년의 역사와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던 게 102년 전이었으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3.1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얘기하셨던 뭐 한 나라가 태어난 것과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3.1운동 정신으로 탄생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 끝이죠. 근데 이제 왜 헌법 전문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논쟁들이 생기니까 어제 저희 아파트에 좀 안타까운 그 장면이 본 게 뭐냐면 3.1운동을 태극기를 이제 조기로 다는 날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쁜 날이라니까. 기쁜 날이에요. 왜 조기야? 너무 기쁜 날인데 최고의 축제 날인데. 만세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조기야? 아니 매년 반복이 돼요. 그 조기를 다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 기쁜 날이에요. 미끄러진 거 아닐까요, 그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좀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1운동은 진짜 정말 축일입니다. 축하할 날입니다. 최고의 축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3.1운동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3.1운동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민족의 큰 어떤 독립운동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한편으로 이게 우리만의 어떤 그 만세운동이 아닐까 세계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속에 보면은 우드로 윌슨의 미국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 건 아닌지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었던 그 유럽의 어떤 그 발칸반도의 약소 민족을 중심으로 어떤 표현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기 극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던 우리나라에게 또 적용이 되느냐. 사실은 그거를 잘 모르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을 펼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1919년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7년, 18년, 19년에 있었던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거의 모든 회의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것은 굉장히 열강의 공백이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재편될 거라는 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몽양 여운형. 이었던 거죠. 자, 저기서 일단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기서 후발 어떤 새로운 어떤 열강인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펼쳐서 거기에 어떤 틈새를 내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한다면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문제는 미국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진짜로 말 그대로 멀리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으니 그 미국의 어떤 담당자를 직접 만나고 싶다. 그런 참에 마침 윌슨의 친구이면서 특사가 중국에 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중국에 이제 분명히 중국 승전국인데
피해를 입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특사를 보냈던 거예요. 그 특사가 찰스 크레인인데 찰스 크레인. 이 찰스 크레인을 여운형이 만나면 윌슨의 본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정책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여운형을 도와주고 있었던 피치 목사를 통해서 만납니다. 만나서 물어봤던 거죠. 우리가 당신의 민족 자결주의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펼친다면 도와줄 의향이 있느냐. 그런데 뜻밖의 찰스 크레인이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와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립 서비스에 해당을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특사의 얘기까지 확인한 상황에서 그거를 의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운형은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를 보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보내는데 맞습니다. 대표로 한국이 독립을 원한다는 거를 저들이 어떻게 알까라는 거죠. 당신은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의 병합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당신만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렇죠. 그 대표성과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은 두 개, 하나는 이제 그 파리로 강화회의를 보내는 걸 정책을 썼다면 또 다른 하나는 국내외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참 얼마나 큰 비전, 이게 멀리 내다본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얘기가 되는 역시 거잖아요. 대단해.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연해주로 가고 각각의 특사들을 서울, 그 다음에 이제 도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곳으로 흩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광복 이전에 건국준비위원회의 꼴을 갖춘 조직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도 여운형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기적에 가깝죠. 딱 그 1944년 8월 달에 건국준비위원회에 해당하는 건국동맹을 만들거든요. 딱 1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뭐 예측하거나 어떤 정세를 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분인 거죠. 여기서 미국이 조금만 더 우리 좀 밀어줬으면 승전국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솔직히 본심, 우드로 윌슨의 본심은 아까 우리 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식민지와 독립을 하라 이게 아니라 그 1차 세계대전 다시 아시다시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좋은 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나쁜 편 이렇게 싸운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민족 자결주의는 그 우드로 윌슨이 그 천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패전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를 해방시켜서 그 독일이 손 놔버리게 하는 것이 정책이었는데 그렇죠. 약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난 얘기가 뭐냐면 방금 조소왕 선생님 얘기도 하시고 김규식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이 이제 일단 파리로 가요. 조소왕 선생님은 파리 원래 있었고 거기에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호찌민. 호찌민도 그 당시에 이제 주 파리 베트남인 그 대표 자격으로 일단 좀 만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윌슨이 이제 파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민족 자결주의 이 정신을 천명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우리 베트남인들은 정말 궁금하다.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자 했는데 일십을 해버려요. 계속 만나자 바쁘다 못 만나고. 당시에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찌민이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민족 자결주의는 이건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를 해방시키는 거지 승전국인 프랑스의 식민지인 우리 베트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뭘 하냐면 그 당시에 와 있었던 김규식 선생님, 조수왕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임시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선 그 당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베트남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느꼈다고 교류가 많았다고 그 당시 프랑스 경찰의 이 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 참 이게 떠올려 보면은 호치민도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니 호치민이 1969년도 9월 2일 날 사망했거든요. 사망하자마자 그 당시 한참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미국 그 월터 크론카이트 있지 않습니까? 월터 미국의 언론인 CBS의 미국 언론인. 비록 적국의 수장이지만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뉴스에 광고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7분 동안 광고를 다 뺐어요. 그리고 시사지간지 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류 역사상 한 인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제국주의와 싸운 인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청취자분들이 진짜 아셔야 되는 게 호치민이 방금 그 말도 굉장히 그 업적에는 모자라단 말이 그 생각이 드는 게
생각해 보면은 방금 이게 윌슨의 그 자결주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우리에게서도 배우고 조직력을 키워서 그렇죠. 2차 대전이 우리가 어떤 제국주의와 전체주의로부터 전 세계가 연합군이 싸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자기 식민지인 베트남을 원복하기 위해서 또 침략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하는 제국주의는 큰 문제가 아닌 거야. 영국, 프랑스, 미국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호찌민 쪽으로 넘어갔는데 호찌민은 평생을 일본, 프랑스, 미국 세 개 강대국과 싸우다가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때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제국주의 전쟁을 베트남을 또 치러 가는데 이기잖아. 그렇죠. 베트남이 이겼다고. 근데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 미국을 또 이기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그래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지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선을 다르게 바꾸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만약에 원효 선생이 찰스 크레인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독립운동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독립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게 결국은 각 지역으로 대표단을 보내게 되고 그 대표단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바로 학생들. 도쿄에 있었던 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독립선언을 하기 한 2주 전에 송계백이라고 하는 학생이 서울로 그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가지고 춘원 이광수가 썼던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가지고 서울로 옵니다. 그 즈음에 고종 황제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독살설을 포함하는 1월 21일 날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서울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러니까 파리 그다음에 도쿄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상황들은 혁명적인 분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3.1 운동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3.1 운동 당시에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일본 그 경무총관부 지금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곳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일본 쪽 질문이 뭐였냐면 네 시위가 파리 강화회의와 연결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상당수의 시위자들이 내 목소리가 파리 강화회의에 가 있는 우리 대표단에게 전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당시 독립운동을 바라봤던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의 1대1 저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압박을 통해서 그 일본이 또 한편 물러나기를 바라는. 이건 영리한 수예요. 한 수예요. 그렇죠. 그런 운동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어떤 수를 가지고 3.1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점 그런 면들의 어떤 전사를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3.1 운동의 국면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못 살게다 뒤집어 보자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잘론 한 수예요. 그러니까 3.1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3.1 운동이 없었다면은 중국의 현대 근현대사의 지금 모습은 없었다. 엄청난 중국에 큰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3.1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3.1 운동 하면은 여러분들은 독립운동가 중에 어떤 분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유관순 열사가 또 유명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수천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이것을 나눠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바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나눠준 이것 과연 무엇이었을지 오늘은 너무 쉽기 때문에 보기 없이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관식. 예. 이게 뭐 힌트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미 힌트가 노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산의 태극기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3.1운동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1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드렸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수천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나눠준 이것 무엇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156님 우리 막내 생일이 3일절이에요.
의미 있는 날에 태어나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 조절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끝번호가 31로 시작하시는군요. 이야. 5시 6분? 오! 3156. 너무 예. 이게 막 끼워 맞추시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힘 조절로 가능하구나. 제가 안 해봐서.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아무도 몰라. 지용 씨는 아세요? 몰라요. 7547님. 저는 해외에서 근무 중인데요. 근무지 공단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 곳이 뿌듯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미처 못 느꼈던 느낌이에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외국 가면은 막 가슴 탁 다가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왜 저기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생기고 나서 네.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계속 일정 강점기였지만 다른 나라의 한인들은 네. 3.1 운동 그날 3월 1일마다 태극기를 그냥 아주 크게 휘날리면서 네. 굉장히 크게 기념식을 그렇죠. 우리나라 생일이라고 네. 챙겨주셨던 그런 사진을 어제 쭉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럼요.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렇고 특히 예.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로 끌려갔던 노동자들이 이제 임시정부의 도움으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20년부터 이제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당연히 이 태극기를 걸어서 자신들이 누구냐. 특히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 유럽에 있거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국적을 그 파리 그 프랑스 이제 남부의 조그만 소도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호적을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꼬레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신들은 그래요. 한국인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로 막 가슴이 뭔가 뭉클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당시 필라델피아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건국의 뭐 이 정신 수도였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독립 선언도 하고. 예.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네. 그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예. 거기 가면 태극기가 있어요. 그 태극기가 뭐냐라고 한번 질문하면 거기도 역사 해설가 분들 보통 할아버지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필라델피아에서 할아버지가 필라델피아 This is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3.1 운동을 기념해서 필라델피아에 있던 교민들이 만세 운동을 했던 그때 그 태극기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전시로. 대단한 건 한인들이 참 당시에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네. 우리 그 제국주의 일본에서도 그 3.1절이 돌아오면은 만세 운동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세 기념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생일이라고. 그래서 이 3.1절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1920년에 도산 안창호가 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 날을 계속 없애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이 날을 계속 기념하려고 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독립이 되느냐 독립이 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어떤 갈림길이 될 거다. 1주년 축사 때. 그렇죠. 예,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그 3.1절 그러니까 오늘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고 네, 네, 네. 정말 멋진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3.1운동에 대한 그 일단 배경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일부에서 쭉 알아봤는데요. 근데 중국 전문이신 썬킴 교수님 그러면 오늘 할 말이 거의 없겠네요. 중국 전문이라기보다 다전문이죠. 그 역사 대륙 전문. 역사 밀매상으로 밀고 있어요. 역사 밀매상이요? 역사 소매상은 이미 그 선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 근대사가 3.1 운동이 없었다면은 큰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좋은 편,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나쁜 편 이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간략화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무슨 그런데 일본도 연합군이었어요. 맞아요. 일본도 모르시는 그러니까 1914년 7월에 1차 대전 터지잖아요. 바로 다음 달 8월에 일본이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1차 대전에 뛰어드는데 솔직히 저 멀리 극동 국가가 물론 그냥 한 거지. 그러니까 순양한 몇 대는 지중해 보내긴 보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1차 대전에 이 참전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중국 내에 있는 독일 식민지와 조차지를 부룩잡잡 드시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산동성의 칭다오가 독일의 조차지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먹겠다라고 일단 선전포고를 해요. 승전국이 되면은 칭다오는 일본 땅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1914년 바로 다음 해에 1915년에 뱃속의 하늘 위안스카이가 알겠습니다. 위안스카이가 뱃속의 하늘이 오래 기억돼요. 주먹 쥐고 일어나 뱃속의 하늘. 위안스카이가 순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그러니까 신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중화 민국을 뒤집어 엎고 그렇습니다. 중화 제국이라는 자기가 또 황제가 돼버려요. 1915년에 뭐 그런 사람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예. 근데 막상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 돈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때 이제 일본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일본이 너 그 위안스카이 새로운 그 제국에게 돈을 대줄 테니까 21개 조항이라고 요거 사인하라고. 간단히 말해서 21개 조항은 뭐냐면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 등등등 이 독일의 조차지를 일본에게 넘겨라.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 한다고 해요. 근데 비밀 협상을 통해서 그걸 승낙을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위안스카이도.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위안스카이는 바로 다음해 1916년도에 그 전국적으로 일어난 저항 운동 때문에 황제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한 100일 후인가 그쵸. 화병으로 죽어버리거든요. 어쨌든 1차 대전은 어찌어찌 마무리가 돼요. 1919년도에.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드디어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중국도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독일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격은 안 했지만 승전국이에요. 예. 그러면 일본도 승전국, 중국도 승전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중국인들은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 산동반도의 칭다오가 드디어 우리 중국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일본이 21개 조라고 예전에 그 위안스카이랑 도장 찍은 거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가 벌써 끝날 거라고 칭다오는 이 순간부터 일본 땅이다. 여기에 중국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언제 그런 계약한 거냐. 그래가지고 마침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에 항의단을 보내는 거죠. 우리도 승전국 일본도 승전국인데 좀 어떻게 중재를 해달라. 근데 그 당시 연합국이었던 프랑스, 영국, 미국은 일본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서의 그 효과가 유력하니까 칭다오는 독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이 중국의 지식인들은 뭔가 잘못 돌아간다. 뭔가 우리가 한번 저항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글부글 끓던 차에 마침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중국 지성인들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미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서도 저렇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중국은 뭐 하냐.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1919년 그 3.1운동 2달 후죠. 5월 4일 날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결국엔 이제 미국의 중재로 1922년에 칭다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이 전국적인 이제 민중운동이라고 하죠. 조직적인 정당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순원. 국민당을 또 창당을 하죠.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의 이런 그 역량을 이용해 가지고 사회혁명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마오쩌둥. 그래서 3.1운동이 이 모든 걸 다 나비 효과를 이뤄낸 거예요 지금요. 마오쩌둥은 참 이 시간에 참 듣기가 싫은 이름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무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3.1운동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근대화의 과정에 뭐 기폭제가 됐다. 맞아요. 네. 장제스가 딱히 뭐 자기한테 큰 이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의열단이니 임정인이 자꾸 도와줬던 게 물론 이게 자기한테 돌아올 이익도 생각을 했지만 말씀하신 그 3.1운동에 대한 그 먼저 겪은 경험,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한 신선한 충격 이런 게 또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3.1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2달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실은 그때까지도 한국에서는 만세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1년 갔죠. 예를 들어서 맞아, 이제 거의 1년 갔죠.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4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비극적이었던 그 제암리 사건 같은 경우 4월 15일,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 분위기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이후에 이제 3.1운동이 굉장히 그 중국 내 지식인들을 많이 자극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때 신의 혁명 때 1911년도에 그 중화 민국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모군란 때 이후에 우리 조선에 넘어와 있던 그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중국 대륙에도 공화국의 봄이 왔다라고 해서 만든 게 공화춘이죠. 짜장면집. 잠깐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요. 오 정말. 공화춘 공화국의 봄이 왔다 해서 그래서 공화춘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알았다. 네. 기분 좋아. 그래서 새로운 이제 거 알았다. 그 집이 이제 그때는 짜장면을 안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짜장면을 그 집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계양장 답사를 가게 되면은 이모군란부터 현대 우리의 역사를 이제 연결하는 고리로서 그 음식을 선택을 하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혹시 데이트 하실 때 인천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자기야 이 공화춘의 이유래가 뭔지 알아? 신의 형님부터 쫙 설명하면은 결혼해요. 진짜 저런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 건지 나 진짜 잘 인간관계 가능하신 거죠?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다시 한번 조선으로 조선이 아니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일정 시대 임종으로 갈까요? 어디 우리나라로 갈까요? 우리나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3월 1일 만세운동이 펼쳐진 이제 그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거기까지는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시위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위가 크게 일어나면 목표 장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4.19 당시에는 처음에는 국회의사당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경무대, 청와대로 이제 바꾸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3.1운동 당시에도 이제 목표지가 있었을 텐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들이 무사히 빠져나갔을까? 탑골공원에서. 근데 실제로 여러 기록을 보면은 초기에 체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체포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3.1운동이 일어날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막상 일어났을 때 당시 경무총관부의 눈은 어디로 가 있었냐면 태화관에 가 있었던 거죠. 태화관. 거기 민족대표가 33인 이제 그날은 29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모여 있으니 이들을 연행하는 게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연행하다고 하기 위해서 차를 보내서 2명, 3명씩 연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오후까지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이 시위대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크게 3곳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였냐면은 일단 덕수궁으로 갑니다. 덕수궁으로 간 이유가 원래 3월 3일이 이제 그 고종 황제의 국장일이었는데 그날을 원래 이제 시위 날로 정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국장날은. 그래서 하루 당겼더니 3월 2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개신교 쪽에서 그날은 좀 피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하루를 더 당겨서 토요일 날 3월 1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종의 이제 서거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연결되는 그 고리에 있으니 이제 그 애도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어쨌든 비집고 들어갔는데 시위대 일부가 들어가서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많은 그 백성들이 고종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핍박도 받고. 근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괜한 걱정을 한 거였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일정하게 벽을 그으려고 했구나. 이 사고가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사고가 널리 퍼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나라가 망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왕실하고 같이 갈 수 없다를 생각을 했지만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위를 겪으면서 황실과 우리가 관계가 없구나. 맞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라를 빼앗겼다고 나라를 되찾아서 그들에게 돌려줄 건 아니구나. 그러면 그 되찾은 나라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해혁명 당시에 이미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공화정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던 왕정에 거죠. 대한 배신감이 거기 작용을 했구나. 그렇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왕실의 과소비가 너무 심했고 특히 이제 민비의 과소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많은 그 대중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또 그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때 시위대가 일단 덕수궁을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사관이었던 이제 외교관들이 당시엔 영사관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 국권을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 영사관에 가서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러시아 영사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편지는 바로 뭐냐면 파리 강화에 가 있는 우리 대표에게 그 뜻을 전달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총독부로 향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총독부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후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총독부를 앞에 두고 지금의 명동 그다음에 이제 충무로 일대에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서울의 시위대가
최초로 진압당하고 구타당하고 체포당하기 시작하던 그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시위대를 포함한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그 의식을 퍼져나가게 되고 특히 3.1운동 당시에 한 전국에 200만 명 정도가 길거리로 나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역사상 인구의 10% 이상이 길거리로 나간 적은 이 이후에 딱 2번 더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20세기 이후에 그 민중의 자발적 저항 운동 네. 이게 이 정도 규모로 이루어진 게 몇 건 없어요. 그렇죠. 예, 3.1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 나라의 독립은 저 길거리에 나왔던 저 사람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아유 당연하지.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미처 선택하지 못했던 1911년 신해혁명 당시에 중화민국을 만들면서 선택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앞에서 이 나라는 이제부터 우리가 운영한다라는 공화주의. 그다음에 그들을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대접한다라는 민주주의 이 두 개를 붙이면서 동아시아 최초로 민주공화라는 개념을 이 국가가 나아갈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1 운동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목표는 일제를 몰아내는 건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두 번째 목표는 일제를 몰아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1910년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할 때 비로소 3.1 운동은 역사적인 전환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년이 넘었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왕을 사회주의 혁명을 겪지 않고 포기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죠. 짧게 저희 그렇죠.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요거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민족 대표가 태화관에 머물렀을 때 네네네.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좀 잊을만 하면 틈만 나면 자꾸 그 룸살롱에 있었던 것이다. 네네네. 그냥 왜 그 유흥주점에서 그냥 뭐 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이게 좀 나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태화관에 가게 됐던 거는 28일까지만 해도 사실은 탑골공원으로 나가는 거였다가 28일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탑골공원에 나갔을 때 결국 그 민족 대표들이 체포를 당할 거고 그럼 체포를 당하는 순간 민중들이 거기에 대해 분노를 할 거고 그럼 그거를 마찬가지로 폭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운동은 순수하게 만세운동 시위가 아니라 폭동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자. 바로 전날 정한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행사를 크게 치러야 되는데 한 석 달 전에 예약한 건 뭐 몰라도 서울 시내에 그만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큰 식당이 인사동 옆에 이제 명월관 지점으로 있었으니 그 태화관으로 가자라고 이제 결정이 됐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3.1 운동은 처음에 저기 상해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정세를 바라봤던 독립운동가 1군.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실행에 옮겼던 민족 대표를 중심으로 한 1군. 그다음에 그거를 확장시켰던 유관순 열사를 포함했던 학생들과 시민들과 같은 1군.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받아서 1920년부터는 그럼 이제 저들이 우리가 선언을 했는데 안 받아줘?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체코에서 무기 사가지고 체코군한테 무기 사가지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라는 무장투쟁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게 있는데 어느 하나는 독립운동이고 어느 하나는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독립운동 전체 역사를 볼 때 편협한 시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서 그 민족 대표의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거의 대부분이 변절했다고 하는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친일인명사전에는 3명만 들어가 있으니 3명이요. 90%는 그 지조를 돌아가시거나 27년 해방될 때까지 지켰다라고 본다면 그들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당연한 조상 애국지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해 아우네 장터에서 군중들에게 나눠줬던 것 바로 1번이 아니군요. 정답 태극기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거표란에 오르는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잘 알려지지 않은 3.1운동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네. 공화춘 처음 알았잖아요. 공화춘 처음 알았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박가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역대급 다이어트로 화제를 모았던 실력파 작곡가 겸 가수 방송인 유재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유재한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나오고 있네요. 이날치의 여보나리
들으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난 말이 웬 말이오 혈중 부인 말을 듣고 성내어 나오는